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과목 3과목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지역사회복지론 총 시험 중에서는 1교시에 이어서 5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오늘 10번째 주제인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옹호기술, 그리고 역량 강화 또는 임파워먼트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 기술에 해당하는 협상 또는 협력 기술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0회 때 63번 기출이었는데요.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소외되고 억압된 집단의 입장을 주장하고요. 보이콧이라던가 피켓팅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적을 난처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이 기술은 4번의 옹호 기술이 정답입니다. 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이 옹호 기술은 특별히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익이라던가 권리를 위해서 싸우거나 대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말하고요. 사회 정의의 수호나 유지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3번의 정답은 4번 옹호 기술이었고요. 59번 19회 때였는데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옹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자, 옹호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2, 3, 4, 5번이 옹호 활동의 그 내용인데요. 시의원 등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옳은 지문이고요. 3번 피켓팅으로 해당 기관을 난처하게 한다. 자, 옹호의 구체적 전술 중에서 표적을 난처하게 하기 또는 표적을 궁지에 몰기로도 불리는데요. 자,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더 심한 저항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3번도 옹호 활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4번의 행정기관의 증언 청취를 요청한다. 자, 맞는 기술입니다. 증언 청취 또는 공청회 같은 의미인데요. 자, 정당한 권리를 거부당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어떤 종사자들이나 이들로 하여금 그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증언 청취 또는 공청회를 요청하는 거 4번도 옹호 활동에 해당됩니다. 5번 지역 주민으로부터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다. 이것도 청원 또는 탄원서 역시 옹호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네, 17회 때 64번 기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기술은 A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수인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활동은 네, 방금 전에 보았었던 탄원서 또는 청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15회 때 74번 기출인데요. 옹호 기술의 특성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을 둔다. 그렇죠. 옹호란 정의를 수호하고 그것도 유지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맞고요. 니은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옹호의 특성이 아닙니다. 니은은 맞지 않고요. 디귿의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옹호 기술의 특성이고요.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옹호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이 맞아서 정답 4번입니다. 네, 14회 때 기출 66번이었는데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역시 옹호 기술 중에 하나인 설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옹호에는 구체적인 전술에서 지금 문제 나왔던 설득도 있겠고 또 공청회라던가 증언 청취 그리고 표적을 난처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 또는 미디어 활용 청원 또는 탄원서 등이 옹호의 구체적 전술인데요. 이 중에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 표적 체계로 하여금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 내릴 수 있게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기술이 설득이 되겠습니다. 그 설득의 구성 요소는 대상에게 또 전달자가 있어야 되겠고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 형식도 설득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의 의제 설정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12회 때 역시 옹호에 관련된 62번 기출이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를 할 때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설득 맞고 2번 증언 청취 또는 공청회라고 하는데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해당됩니다. 표적을 난처하게 하기 또는 표적을 궁지에 몰기라고도 불리는 3번도 옹호의 전술 맞고요. 4번에 정치적 압력 역시 옹호의 구체적 전술입니다. 자, 근데 5번의 의뢰는 옹호의 전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4번에 이어서 미디어 활용이라던가 탄원서 이런 것들이 옹호의 구체적인 전술에 더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에는 정답 5번이고요. 11회 때 74번 기출입니다. 자, 이제 자기 옹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옹호하는 데 있어서 옹호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조 집단이나 또는 지지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클라이언트 개인이라던가 집단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활동 이것을 자기 옹호라고 합니다. 자, 1번 희생자 집단을 위한 옹호자의 활동 자, 이것은 집단 옹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클라이언트들로 구성을 해서 이러한 집단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인 거죠. 자, 1번은 집단 옹호이고 2번 특정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 그리고 5번에 근본적인 제도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자, 이런 거는 옹호 중에서도 체제 변환적 옹호에 해당이 됩니다. 체제 변환적 옹호이고요. 자, 3번에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성운동도 개인 옹호라던가 또는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클라이언트라고 본다면 집단 옹호가 되겠고요. 자, 4번에 자조 집단이 스스로 돕는 것 또는 지지 집단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는 것 자, 이것이 자기 옹호에 해당이 됩니다. 옳은 설명은 4번입니다. 네, 이어서 역량 강화 기술 또는 인파워먼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회 때 62번 기출이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은 지역 주민의 강점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중요시하는 것. 자, 1번의 인파워먼트 또는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능력을 갖게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대화라던가 강점 확인, 자원 동원 기술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실천가들의 그 개입의 효과로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더 많은 통제력과 자원 접근성 이것을 인파워먼트가 의미를 하겠습니다. 62번의 정답 1번이고요. 18회 때 61번 기출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기업의 권력 키우기 맞고요. 자, 자원 동원이라던가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권력을 키우는 것 인파워먼트의 기술 맞습니다. 의식 고양하기 또는 의식 제고하기. 자, 무력감에 빠진 그 지역 주민들, 개인들 대상으로 해서
원인이 자신들에 있다기보다는 사회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니은도 임파워먼트 기술이고요. 자, 디귿의 공공의제 만들기 또는 공공의제 틀 형성하기. 자, 문제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도 그 관심을 받을 수 있게끔 이를 의제화하는 것. 이것도 임파워먼트 기술입니다. 리을의 자, 지역사회 사회자본 확장. 자, 사회자본은 물리적 자본하고 달리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를 하는데 자, 이것의 특성은 지역 그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라던가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죠. 이러한 사회자본의 확장도 임파워먼트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다 맞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정답 5번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임파워먼트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은 협상이라던가 협력, 전략, 기타 기술에 관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8회 때 65번이었는데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협상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상을 할 때는 협상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거 필요하고요. 자, 사회 행동 모델에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자, 협상이라는 것은 시한을 두고 그 요구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게 그 협상 기술이기 때문에 사회 행동 모델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이고요. 자, 3번 협상 과정에 중재자가 개입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중재자의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자, 4번 재원 확보와 기관 간의 협력을 만드는데 이 협상 기술이 유리합니다. 맞고요. 5번 협상 시에는 양쪽 대표들은 이슈와 쟁점에 대해 토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13회 때 64번 기출이었는데요. 지역사회 내 조직 간의 협력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력한다 라고 하는 그 협력이라는 단어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협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연합 단계가 있으며 마지막 동맹 단계가 있는데 협조, 연합, 동맹. 자, 아래로 갈수록 조직 간의 그 협력 체계의 정도가 더 강화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자, 동맹. 가장 그 정도가 강화되어 있는 동맹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자율성 중시하는 것 아니죠, 동맹은. 자, 1번 아니고요. 2번에 협조. 자, 상대적으로 그 협력 체계 정도가 덜 강화된 협조는 특정 이슈에 관해 유사 조직들의 일시적 연결 방식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협조는 일시적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연결이 된 거고 또 언제든지 뭐 한쪽에 의해서 중단도 가능한 관계가 협조입니다. 2번 맞는 질문이라서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자, 연합은 전문가를 둔 영속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연합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이죠. 운영위원회 같은 그 조직을 가지고 함께 전략을 선택하는 중간 정도의 그 협력 체계가 강화성을 갖고 있는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전문가를 둔 영속적 조직 구조는 연합보다 더 강화된 동맹 체제입니다. 이 동맹은 단체 행동이라던가 또는 캠페인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겠고요. 그래서 3번은 동맹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 옳지 않은 질문이죠. 자, 4번 동맹 협조 연합은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자, 정책 결정에서는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옳지 않고요. 5번 조직 간의 협력 체계의 정도는 협조 동맹 연합 순으로 갈수록 강화된다. 아니죠. 자, 순서는 협조, 연합, 동맹 순으로 조직 간 협력 체계 정도가 강화됩니다. 협조, 연합, 동맹 순.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이 정답입니다. 협조는 일시적 연결 방식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실천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사회보장 계획이라던가 또 사회보장 협의체 그리고 협의회에 관련된 기출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